지금 하고 있는 일, 10년 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흔한 공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틀면 넘쳐나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라지는 건 당신의 직업이 아닙니다. 노동 그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공식을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일을 하면 돈을 번다. 노력하면 더 안정된다. 이 단순한 구조 위에 우리의 인생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실제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으로 우리 부모님은 집을 샀고 우리를 키웠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 공식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서 있던 땅이 사라져 있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진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봄에 녹는 빙하처럼 옵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다 녹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인식하고 궁금해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보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보여줬다고 해서 모두가 끝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일하게 해주는 도구, 검색보다 빠른 비서, 어차피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괜찮겠지. 나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니까 괜찮겠지. 나는 전문직이니까 다르겠지. 나는 오랜 경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들 다 이해합니다. 2년 전까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 생각들을 하나씩 부수고 있습니다. AI는 현재 글을 쓰고, 보고서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생성하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투자 판단까지 돕습니다. 심지어 심리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영업 멘트를 만들고, 고객 응대까지 합니다. 세무 신고를 돕고,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논문 초안을 잡아줍니다. 번역은 물론이고 통역도 실시간으로 합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영상 편집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대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매달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기술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퍼집니다. 어제까지 실험실에 있던 것이 오늘은 일반 기업의 표준 업무 도구가 됩니다. 이 속도를 우리는 늘 과소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은 선형적인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이런 속도는 잘 느낍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1, 2, 4, 8, 16, 32 지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느린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30번째 칸에서는 전 세계를 덮을 만큼 커집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버튼 달린 폰을 선호할 거야. 화면이 너무 크고 불편해. 배터리도 금방 닳잖아. 모바일 인터넷이 그렇게 필요해? 5년도 안 돼서 피처폰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이름들이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업들이 게을렀거나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AI의 확산 속도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빠릅니다. 챗 GPT가 출시되고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달이었습니다. 인터넷이 1억 명에 도달하는데 7년, 스마트폰이 3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가실 겁니다. 지금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6개월마다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익 추구이고 그 방향은 항상 비용 절감과 효율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AI는 이 질문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답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비용입니다. 급여가 필요하고, 4대 보험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고, 쉬어야 하고, 실수도 합니다. 감정이 있고, 컨디션이 있고, 번아웃도 옵니다. 때로는 회사 방침에 불만을 갖고 이직을 하고 갑자기 아파서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변수이고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복지 요구는 늘어나고 관리 비용도 증가합니다. AI는 다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정확해지고 사용할수록 비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불만도 없고 이직도 없고 번아웃도 없습니다. 한번 잘 세팅해두면 수천 명의 업무를 혼자 처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 별도의 교육 없이 즉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관리자가 필요 없고 교육 기간도 없고 적응 시간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AI로 비용을 30% 줄이면 당신 회사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경영진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논리입니다. 착한 기업도 직원을 아끼는 기업도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고 그래서 더 빠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IBM은 AI로 대체 가능한 백오피스 직군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IPO 관련 문서 작업에 AI를 도입해 수백 명의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듀오링고는 전체 계약직 콘텐츠 작가의 상당수를 AI로 대체했습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도 계약서 검토 업무에 AI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회계법인은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신 AI 감사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기사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기자가 검토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AI를 활용해서 혼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에게 말 몇 마디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마케팅 카피를 만들기 위해 카피라이터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AI가 수십 개의 버전을 즉시 만들어줍니다. 과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와 대화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진입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명이 해야 했던 일을 지금은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기도 합니다. 10명 중 9명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남은 1명은 과거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기계가 사람 일 빼앗았잖아.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 방직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자동화 공장이 생겼을 때도 결국 다른 직업들이 생겨났잖아.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 맞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자동화가 오면 그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이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 그때도 그랬으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의 비유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거의 자동화는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신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던 사람이 직업을 잃으면 그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더 고차원적인 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근육 노동을 대체했다면 사람은 두뇌 노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층의 일이 사라지면 상층의 일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자동화가 결국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논리의 근거입니다.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단순 반복뿐 아니라 판단, 창의, 분석, 글쓰기, 소통까지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층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상층도 함께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동할 더 고차원적인 일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육 노동도 두뇌 노동도 함께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중심이고 기계가 도구였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중심이고 사람은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선택사항.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앞으로 10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샀거나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자본가들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AI는 개인에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줍니다. 돈이 없어도, 팀이 없어도, 혼자서도 과거의 조직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인쇄기가 출판을 민주화했듯이 AI는 생산과 창조를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레버리지를 먼저 잡는 사람과 나중에 잡는 사람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선점 효과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겁니다. 사라지는 건 직업이 아니라 노동 자체라고. 직업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 안에 노동이 핵심입니다. 마케터라는 직업은 남아도 그 안에서 사람이 해야 했던 카피 작성, 데이터 분석, 시장 조사 같은 노동이 사라지면 마케터라는 직업도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남아도 판례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법률 리서치라는 노동이 사라지면 변호사 시장의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남아도 영상 판독, 초기 진단, 처방 검토라는 노동이 줄어들면 의사가 필요한 총량도 줄어듭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남아도 기사 초안 작성, 팩트체크, 자료 정리라는 노동이 AI로 넘어가면 필요한 기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직업의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남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더 높아집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1990년대 후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뭐가 대단해. 서점이 없어지진 않을 거야. 신문이 사라지지는 않겠지. 직접 만나서 쇼핑하는 즐거움은 AI가 대체 못해.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서점의 수는 급격히 줄었고 종이신문은 위기를 맞았고 오프라인 소매업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인터넷의 변화도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AI는 인터넷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더 빠른 속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 유통 방식을 바꿨다면 AI는 생각하고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3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변화입니다. 반복적인 단순 직무만 줄어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구조 안에 남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단순 데이터 입력 직군, 반복적인 행정 업무들이 먼저 줄어듭니다. 변화는 느껴지지만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미룹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수가 줄었다는 뉴스, 무인 계산대가 늘었다는 이야기. 이것들이 이미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봅니다. 나와는 다른 직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속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업은 점점 더 적은 인원으로 같은 성과를 냅니다. 한 명이 하던 일을 AI 도구를 활용해 한 명이 3명 몫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취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안정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도 AI로 일부 대체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줄고 살아남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연봉은 오르지 않는데 요구사항만 높아지는 시대.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공채가 줄고 계약직이 늘고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현상. 이것들이 모두 두 번째 시나리오의 신호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빠른 변화입니다. 이 경우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변합니다. 소수의 핵심 인원이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나머지 업무는 자동화됩니다. 사람은 핵심이 아니라 옵션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취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내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변화가 시작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할수록 그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속이 가속을 낳는 구조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AI의 발전은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AI는 희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연구에서 AI는 수십 년이 걸릴 데이터 분석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냅니다. 교육에서 AI는 모든 학생에게 개인 맞춤형 선생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에서 AI는 식량 생산 효율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잘 관리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인이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변화의 수혜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 그 차이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AI가 만드는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사라면 AI가 교육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람 교사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간호사라면 AI가 의료 보조 업무를 어떻게 대체하는지를 보면서 환자와의 감정적 연결이라는 강점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영업직이라면 AI가 자동화하는 영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관계 구축과 신뢰 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찾으려는 의지와 방향 감각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디로 수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의 차이일 뿐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차이는 결론이 아니라 타임라인의 차이입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스킬을 쌓을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들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사회도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질문들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대신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인가? 사용하는 쪽인가? 아니면 대체되는 쪽인가? 시스템을 만드는 쪽이란 AI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엔지니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I와 자동화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흐름 위에 자신의 비즈니스나 역할을 올려놓는 사람,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변화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변화가 클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이들에게는 날개가 달립니다. 혼자서 수십 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하는 쪽이란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AI가 생긴다고 두려워하기보다 AI를 무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분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구를 잘 쓰는 것과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대체되는 쪽이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가 자신을 비껴가길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특별하다고, 우리 업계는 다르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경험이 오히려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됩니다. 잘 달리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 가장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나이나 경력은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래된 방식에 익숙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데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한 방식으로 일해온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더 큰 심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방식이 성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저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저항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넘어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래된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단, 그것이 새로운 구조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험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 변화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은 중간 수준의 숙련도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당분간 안전합니다.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은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반면 완전한 초보 작업도 이미 AI가 대부분 처리합니다. 문제는 중간입니다.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데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은 수준. 지금까지는 이 수준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직 일자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수준의 글쓰기, 보통 수준의 데이터 분석, 보통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제작, 이것들이 가장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둘 중 하나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AI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중간에 머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킬을 더 쌓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자격증을 하나 더 따면 어떨까? 대학원을 가면 어떨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스킬은 중요합니다. 공부는 언제나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스킬의 희소성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포토샵을 잘 다루는 게 차별점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당당히 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데이터 분석이 희귀한 능력이었습니다. 엑셀을 잘 다루고 파이썬을 조금 알면 취업 시장에서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지금은 AI가 몇 초 만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외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는 영어를 잘하면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은 AI가 실시간으로 통역하고 번역합니다. PPT를 잘 만드는 능력, 보고서를 잘 쓰는 능력, 리서치를 잘 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AI 앞에서 희소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스킬은 내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과 기술의 희소성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3개월 고생해서 배운 것을 누군가는 AI 프롬프트 하나로 단 5분 만에 해냅니다. 차별화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기본이 되고 모레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앞으로도 가치 있는가? 그래서 노력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 어떤 흐름에 올라타 있는지, 신뢰, 네트워크, 판단력, 그리고 변화를 읽는 능력. 이것이 앞으로의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AI가 쉽게 복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진짜 관계, 진짜 신뢰, 진짜 맥락 이해, 수십 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과 판단. 이것들은 여전히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욱 희소해지고 그만큼 더 가치 있어집니다. 스킬이 아니라 관점이 경쟁력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방향 감각이 경쟁력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판단력이 경쟁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의 10년은 이 차이로 갈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감성, 공감, 창의성은 대체할 수 없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인간 고유의 감성과 공감이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그것이 자동으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이 어떤 구조 안에서 발휘되느냐입니다. 아무리 감성이 뛰어나도 그것을 전달할 채널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성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가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강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가치를 발휘하는 방식과 구조가 바뀝니다. 그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고 올라타는 사람이 앞으로의 승자가 됩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각,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건 생존 본능입니다. 불안하다는 건 변화를 인식했다는 뜻이고, 인식했다는 건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불안함이 아닙니다.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우리 업계는 좀 달라. AI가 아직 우리 분야까지는 못 왔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화는 당신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을 늦게 인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듭니다. 반면 일찍 이해하고 방향을 잡으면 훨씬 많은 선택지가 열립니다. 같은 변화인데 언제 인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식의 차이, 그리고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매일, 매주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AI가 먼저 노리는 영역입니다.
반면 내가 하는 일에서 가장 판단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읽어야 하는 순간,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아직은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신의 일 중에서 전자를 줄이고 후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차례로 다루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 그 노동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쪽인가?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쪽인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게 변화에 대응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답을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이가 있는데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기회가 생기는 속도도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식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은 아직 누구도 10년의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비교적 빠르게 앞서갈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을 만들고 결국 방향이 바뀝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를 모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시끄럽고 비싸고 고장 잘 나잖아. 말이 더 낫지. 연료도 문제고 도로도 없고 정비할 곳도 없잖아.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자동차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느렸고 자주 고장났고 비쌌습니다. 마차가 더 실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성능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봐야 했는데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했습니다. 10년 후 마차 시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도로 건설, 주유소, 자동차 보험, 물류혁명,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에 일찍 올라탄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았고 마차를 끝까지 고집한 사람들은 시대에서 지워졌습니다.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일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이 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조에서 내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느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노동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직업의 이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이루는 노동의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스킬보다 구조, 지식보다 판단력, 정보보다 연결, 이것이 앞으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변화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제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건 마차를 더 잘 몰려고 연습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변화하는 구조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새로운 판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이 흐름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위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같은 변화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같은 현실인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농업혁명이 수렵사회를 바꿨고 산업혁명이 농업사회를 바꿨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그 수준의 전환입니다. 수십 년 후 역사책에서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록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었느냐입니다. 변화를 앞서간 사람들 쪽인지, 변화에 쓸려간 사람들 쪽인지, 그리고 이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AI가 무섭다기보다 흥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빠르게 실험하고 빠르게 배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 시작하기보다 일단 해보면서 배우는 방식을 택합니다. 셋째, 그들은 연결에 투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정보의 흐름 안에 있는 것,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 이것들이 스킬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만의 관점과 목소리를 가집니다. AI가 정보를 넘치게 만드는 시대에 정보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더 가치 있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파도를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파도를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이해하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서핑 선수는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웁니다. 파도가 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타는 사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나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순간 선택지가 생깁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어떤 것을 배울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지, 이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그 방향이 맞다면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흘러갈 것인지, 두 선택 모두 자유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어도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도달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방향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미 그 한 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먼저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인 구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대체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패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비가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이 변화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